자, 이번엔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열 AN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는 기호로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SN의 식이 주어져 있죠. SN은 2의 n-1제곱 플러스 k라는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의 식이 이렇게 되는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게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사용해서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A1은 반드시 어떻게 구하는 것이고, A1은 S1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S1은 이 식에 1을 대입하는 거니까 2의 2 빼기 1, 즉 2의 1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K. 그래서 2 플러스 K가 첫째 항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항인 AN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었냐면 합의 기호인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SN은 이 식 그대로니까 2의 2n-1 플러스 k가 되겠고요. 그 다음 S의 n-1은 이 n에다가 n-1을 괄호를 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2의 2n-세제곱 플러스 k로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빼주면 되는데 k는 일단 서로 상쇄가 돼서 지워질 거고요. 그래서 남는 식은 뭐냐면 2의 2n-1제곱에서 2의 2n-3제곱을 빼는 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둘은 밑은 같지만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뺄 수가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면 둘 중에 하나로 지수를 맞춰주면 돼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2의 2n-3 플러스 2라고 바꿔 생각해주면 이 2의 플러스 2제곱만큼을 빼내서 요거를 4 곱하기 2의 2n-3제곱으로 변환을 해줌으로써 이거와 이거의 지수를 똑같이 맞춰주게 되면 이제 이거와 이거는 동류항의 개념이 돼서 예를 들어서 4a 빼기 a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주게 되면 3 곱하기 2의 2n-3제곱이 되는 거죠. an이라는 식이. 하지만 이 식은 n이 몇 이상일 때 쓸 수 있어요? 2 이상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한 an이 이렇게 지수의 식이 됐으므로 얘는 등비수열이 맞아요. 일단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게 맞는데 문제에서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어달라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등비수열의 식에 n자리에다 1을 넣은 값과 여기서 구한 a1이 동일하기만 하다면 n이 1일 때부터 이 식을 만족하는 수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식에 1을 넣은 값과 여기서 구한 a1이 동일하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식은 무엇이 되냐면 a1인 2 플러스 k와 an의 3 곱하기 2의 2n-세제곱이라는 이 식의 n에 1을 대입한 게 같으면 이 수열 an은 일반항 an이 3 곱하기 2의 2n-세제곱인데 이 식을 n이 1일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식에다가 1을 넣은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2 플러스 k가 동일하면 돼요. 그래서 2분의 3과 2 플러스 k가 같으려면 정답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고요.
선생님이 이제 방과 후 시간에서 심화 내용으로 가르쳐 주긴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자면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또 풀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이 이런 꼴의 식이라면 알파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 꼴이 된다면요. 이 수열 A는 공비가 R이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식이 이런 꼴이 돼야 돼요. 알파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 꼴로 여기는 어떤 수의 n제곱이어야 돼요. 반드시 지수가. 그리고 여기에 곱해져 있는 숫자와 이 숫자가 부호만 다르게 서로 동일해야 됩니다. 즉 그럼 저기서 주어져 있는 저 SN식도 이런 꼴이 되게만 한다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요. 저기서 문제에 주어진 SN을 우리가 한번 갖고 풀어볼게요. SN이 2의 2n-1제곱인데 이걸 2의 n제곱이 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해내게 되면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2n제곱 플러스 k고 그럼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이죠. 플러스 k가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부호만 다르면서 숫자가 같으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k는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도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심화적인 내용으로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객관식을 풀 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겠죠. 요거까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수열 AN에서 AN은 n자리의 자연수래요. 그래서 A1은 예를 들면 A1은 한 자리 자연수 1이고 A2는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 자연수죠. 그렇죠? A3는 세 자리 100의 자리 자연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AN의 각 자리의 숫자는 모두 1 또는 0이 사용되며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즉 1과 0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은 1, 둘째 항은 10, 셋째 항은 101, 넷째 항은 1010, 다섯 번째 항은 1010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A의 20번째 항, 즉 수열의 20번째 항을 구해달라는 건데 그 20번째 항을 이런 꼴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그 형태가 아니네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문제를 읽었을 때 이 A의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펼쳐 써보면요 20자리 숫자이면서 10, 10이 반복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이렇게 정답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보기에 있는 정답들을 보세요. 이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보기를 봤더니 이런 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기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등비수열의 합공식처럼 나와 있죠. 아, 그럼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는 이 20번째 항의 이 값을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해야지 정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면 자, 얘를 분리해 보시면요 이거는 요만큼은 10, 요만큼은 1000, 요만큼은 10만, 요만큼은 100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0 같은 경우에 10의 1제곱이고 그렇죠? 저기 있는 10 같은 경우에 10의 1제곱이죠. 그 다음 여기 1000은요 10의 세제곱, 여기 10만은 10의 5제곱, 여기 1000만은 10의 7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더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더하면 이런 숫자를 점점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마지막 부분은요 10에 19
9제곱제가 될 겁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어디 있죠? 요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10은 10의 1제곱 여기 1000은 10의 세제곱인데 이 끝에 있는 숫자가 항의 번호보다 몇 작은? 1 작은 거듭제곱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한다면 20보다 1 작은 19에서 끝난다라는 걸 여기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구해야 될 이 수열의 20번째 항은 11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10의 5제곱 더하기 해서 10의 19제곱까지. 즉 첫째 항이 몇이고 10이고 공비가 10의 제곱인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몇 항까지냐면요. 이 항의 값들을 보시면 1, 3, 5, 7 해서 19까지 가려면 10개겠죠. 그쵸? 그렇죠. 10개 항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답으로 구해보면요. 공비 R, R은 10의 제곱 100이니까 100-1분의 첫째 항 10 곱하기 공비 10의 제곱에 10개 항이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정리하고 계산해주면 분모는 99가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10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원래 10의 20제곱이었다가 10이 한 번 더 곱해지니까 10의 21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형태를 가진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으로 만약 객관식이나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보기 형태를 보고 어떻게 정답을 구하는 방향을 가야 될까 유추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푸는 요령이 되니까요. 자, 7번 문제는 합의 기호인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모두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합의 기호인 시그마의 연산에 관한 성질이에요. 근데 이 연산은 반드시 어디에만 성립되냐면 덧셈, 뺄셈, 그리고 상수배만 성립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일 때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겠죠. 1번. 자, 이렇게 AK라는 수열과 BK라는 수열을 더한 것을 새로운 수열로 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은 각각의 수열의 합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의 합까지를 계산한 뒤 그것을 합친 것과 결과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처럼 상수만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경우엔 동일한 숫자 C를 n번 더하는 게 되는 거로 C가 아니라 n 곱하기 C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보기처럼 수열 AK에다가 상수 C를 곱한 것의 합 같은 경우에는 이 상수 C를 앞에다가 빼는 뒤 먼저 수열의 합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곱한 거와 결과가 동일하다. 즉 상수배에 해당하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처럼 두 수열을 나눈 것을 새로운 수열로 보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수열의 합을 계산한 뒤 나눈 것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곱셈도 안 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틀리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는 여러분들이 좌변에 있는 것과 우변에 있는 것들 몇 개만 전개, 즉 K를 1부터 몇 가지만 대입해서 펼쳐봐도 같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로 설명하진 않고요. 8번 문제 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이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 자연수의 거듭제곱합의 공식이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가 없는 게 어느 수열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식의 구조를 잘 파악하는,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감각이 있는 친구인 경우에는 빠르게 해법을 찾아서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앞에서 알려준 대로 이 수열을 첫 장부터 20번째까지 일단 펼쳐서 어떤 식의 구조인지 아니면 어떤 특징을 가진 식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규칙성을 갖고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이니까 문제에서 낸 거예요. 절대로 노가다를 일일이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게 이 합의 기호인 시그마로 축약되어 있는 식을 그냥 펼쳐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K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에 1 플러스 1, 즉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합의 기호니까 두 번째 항과 더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항은 K에 2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네 번째 항은 4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5의 제곱. 이러한 항들을 계속 더하는 거죠. 어디까지 더하냐면 자 19번째 항 K에다 마이너스 19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0의 제곱. 마지막으로 20을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21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식을 전개해 놓고 나서 규칙을 보자라는 겁니다.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두 항씩 엮어봐요. 두 항씩 엮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꿔보는 거죠. 얘는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바꿔보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21의 제곱 마이너스 20제곱으로 본다면 이것들 각각을 무슨 법칙으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 앞에 거는 3 빼기 2 곱하기 3 플러스 2로, 이거는 5 빼기 4 곱하기 5 플러스 4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 거는 21 빼기 20 곱하기 21 플러스 20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 앞에 이 차가 전부 다 몇이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나면 얘는 결국 더하는 순서 바꿀게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20 더하기 21까지인 거죠. 이것은 1을 제외한 자연수를 처음부터 21까지 더한 거랑 같으니까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21까지 자연수의 합에서 1만 빼주면 되겠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을 쓰려면 반드시 시작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없던 1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상쇄해 준 겁니다. 그럼 이거 공식 써주면 2분의 21 곱하기 22 빼기 1이니까 정답은 23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이것도 이 숫자나 식에 대한 감각이 좋아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풀이법은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 이것들을 봤더니 2로 시작하는 짝수들의 제곱은 앞에가 마이너스고요. 3부터 시작하는 홀수들의 제곱은 앞에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먼저 3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제곱들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그마 색깔 바꾸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아직 끝은 말하지 않고요. 3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선생님이 수열 첫 단원에서 2K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것의 제곱이니까 수열의 일반항을 2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타내고, 그렇게 했을 때 21로 마무리가 되려면 맨 마지막 항의 값은 K가 10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해서 21의 제곱까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빼기, 이번엔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해서 마이너스 20까지의 제곱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이 2인 짝수는 2K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 그것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끝이 20이 되려면 K의 마지막에
10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열에 있는 항들의 합을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숫자의 수열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 시그마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한 다음에 빼면 식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해보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앞에는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고요 뒤에는 4k제곱이니까 빼주고 나면 결국 이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플러스 1과 동일하네요. 마찬가지로 계산해주게 되면 정답 똑같이 23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풀이법이 있으니 자신한테 더 맞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보시면요, 첫째 항이 4, 공차가 3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 AN이 이 식을 만족시킬 때 자연수 n의 값, 즉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인 그 n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식을 보니까 A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쓰일 것이므로 우리 첫째 항이 4,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야 되겠네요. AN은 3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이곳에다 대입을 해주면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ak니까 이 n 대신에 k로 바꿔 쓴 루트 3k 플러스 1 플러스 ak 플러스 1이니까 이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괄호쳐서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루트 3k 플러스 4분의 1 이것을 계산한 게 3분의 5가 된다는 거예요. 분모가 무리식인 경우네요. 이런 경우에 무슨 화를 해서? 유리화를 해서 유리화를 하려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3k 플러스 4 빼기 루트 3k 플러스 1로 큰 게 앞으로 오게 좀 바꾸겠습니다. 똑같이 분자에다가도 같은 걸 곱해야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해주면 분모는 3k 플러스 4 빼기 3k 플러스 1이므로 빼서 3만 남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분의 루트 3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상수 3분의 1은 조금 거슬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빼내고 나면 결국 이 문제는 3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3k 플러스 4 빼기 루트 3k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이 식을 이제 의미를 알기 위해서 k에다가 1부터 2 차례대로 넣어서 n까지 넣은 걸 전개해 보시면 일단 앞에 있던 상수 3분의 1 절대 빼먹으면 안 되고요. k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7 빼기 루트 4네요. 그럼 루트 7 빼기 루트 4 k에다 2를 넣으면 루트 10 빼기 루트 7 여기까지만 해도 이웃한 두 항에서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게 있네 확인할 수 있겠죠. k에 3을 넣게 되면 루트 13 빼기 루트 10 이런 식으로 쭉 했을 때 자, 여기에 n을 대입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루트 3n 플러스 4 빼기 루트 3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웃한 괄호에서 앞에 항과 뒤에 항이 서로 상쇄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첫 번째 괄호에서 뒤에 항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괄호에서는 대칭적으로 앞에 항이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결과는 3분의 1 곱하기 루트 3n 플러스 4 빼기 루트 4 즉 2가 되겠습니다. 이게 3분의 몇과 같아야 되니까 5와 같으려면 이게 7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루트 49여야 되니까 n은 몇이다? n은 15가 된다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된 이웃된 함끼리 서로 지워지는 요소가 있는 수열의 합, 요 유형 꼭 잘 보시고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2n제곱 빼기 1이 8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직접 증명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라도 꼭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빈칸 채우기의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내가 채워야 되는 곳의 빈칸의 앞과 뒤를 동시에 앞과 뒤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빈칸을 채워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쌤이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 빈칸이 없이 나와 있으니까 흐름을 알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수학적 귀납법으로 어떤 명제를 증명하려면 두 가지를 보여야 되죠. 첫 번째로는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n에다 1을 대입했더니 지금 증명해야 될 게 3의 2n제곱 빼기 1이 8의 배수. 우리 8의 배수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8에 자연수 k를 곱한 거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k가 쓰이니까 바꿉시다. m 이렇게요. 이런 꼴로 나타나시냐, 즉 이 식이 이런 꼴이 되느냐를 보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n에다 1을 대입했더니 3의 제곱 9에서 1을 뺀 게 8이니까 8은 8의 배수 맞죠?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야 될 것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n자리에 k를 대입한 3의 2k제곱 빼기 1이 8의 배수라는 것이고, 그 8의 배수라는 걸 표현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8 곱하기 자연수꼴로 나타내진다. 다만 이 몇인지를 모를 뿐이지 8의 배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8의 배수가 된다는 걸 증명해야겠죠. 그랬을 때 보시면 자, 이 n에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3의 2k 플러스 2제곱이겠죠. 이거를 전개해보면 이겁니다. 빼기 1과 이 우변에 있는 식이 같아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을 비교하면 일단 이 마이너스 1은 동일하니까 건들 게 없고, 그럼 이런 건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3의 2k 플러스 2제곱인데 얘는 네모 곱하기 3의 2k 제곱이에요. 우리 이것은 3의 2제곱 곱하기 3의 2k 제곱과 같잖아요. 그러므로 네모에 들어갈 것은 몇이다? 9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식을 비교해가지고 빈칸을 찾아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채워야 될 빈칸은 이것과 이것이 동일하다는 걸 이용해서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잘 보시면요. 자, 이 식을 전개해 볼게요. 좀 더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는 8 곱하기 3의 2k 제곱 플러스 8 네모가 되는 건데, 이 식을 변형해서 요만큼을 맞춰 볼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9 곱하기 3의 2k 제곱에서 8 곱하기 3의 2k 제곱만 떼봅시다. 그럼 이거는 8 곱하기 3의 2k 제곱 더하기 3의 2k 제곱으로 하면 수 있겠죠. 빼기 1이에요. 그럼 이번에서도 두 식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만큼이 동일하니까 요것들은 놔두고, 그럼 나머지 이 3의 2k 제곱 마이너스 1과 이 8 곱하기 네모가 동일해야 되는데, 앞에 가정에서 3의 2k 제곱 마이너스 1을 뭐라고 한다 했으므로 8m이라고 한다 했으므로 이 네모가 뭐여야 된다? 네모 m이어야 된다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식을 이용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했으므로 이 명제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통째로 증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빈칸 채우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빈칸 채우기의 흐름은 비교하는 식끼리의 비교 대상의 식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처럼 동일하게 남아있는 건 제끼고,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변형을 해야 똑같아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앞과 뒤의 맥락을 생각하면서 빈칸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AN에서 세 번째 항이 6, 15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12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로는 일반항 AN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선 첫째 항 A와 그 다음 공차 D를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공차 D는 여기 두 항의 값의 차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15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게 되면 공차 D가 12개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의 값이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12에서 세 번째 항인 6을 빼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15와 같죠? 그래서 공차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이 6이라는 것인데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인 A1에다가 공차 D를 두 번 더한 것이므로 이게 6이 되기 위해선 첫째 항 A1이 9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해보게 되면 AN은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21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바로 2번을 보시면 수열 AN의 합인데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인데 그냥 합이 아니라 무슨 값을 씌웠습니까? 예, 절대값 비율을 씌웠죠. 즉 이 수열 AN을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모두 양수로 만들어서 더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절대값이 왜 붙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처음은 첫째 항이 9이기 때문에 수열의 값이 양수로 나오겠지만 공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수열의 값은 9에서부터 점차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음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부호를 모두 양수로 바꿔서 더해달라는 유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은 무엇이냐? 언제부터 수열의 값이 음수가 될 것이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AN의 값이 이것인가를 찾아야지. 그래서 음수인 수열의 항들의 마이너스를 붙여서 결국 플러스의 값이 되게 한다면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야 돼요. 그럼 여기 적혀있는 AN식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즉 마이너스 2분의 3n이 플러스 2분의 21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을 세워보면 여기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2분의 3n이 2분의 21보다 작다가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약분을 시키게 되면 여기 이항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예,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약분시키게 되면 n과 7이 남는데 음수로 나눴으니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8번째 항부터는 AN의 값이 음수라는 거죠. 제 8항부터 AN의 값이 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20까지 합을 표현해보면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는 값이 0 또는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를 씌우나 안 씌우나 동일해요. 그런데 8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값은 수열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절대값을 씌운 값과 동일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A1부터 A7까지의 항의 값은 A1이 9고요. 그 다음에 A7은 여기다 7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0이 되네요. 자, 이런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항의 개수가 7개이고 첫 항과 끝 항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합을 구하려고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이만큼은 2분의 항의 개수 7개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 항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63이 되겠고요.
다음 이번엔 여기 있는 값들을 더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줄 건데요. 여덟 번째 항은 여기다 8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요. 끝항은 여기다 20을 대입해서 계산한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9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총 20개의 항 중에 여기 앞에서 7개 항을 썼으니까 여기 나머지는 13개 항이 되겠죠. 그쵸? 이걸 이용해서 또 첫 항과 끝 항과 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합을 구해보면 2분의 13개 항 곱하기 첫째 항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마지막 항 2분의 마이너스 39 이것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40이니까 마이너스 21 그래서 2분의 13 곱하기 마이너스 2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것에다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기 때문에 총 결과를 계산해 주시면 2분의 63 빼기 2분의 13 곱하기 마이너스 21이고 이것은 마마 플러스로 계산되게 한 다음 계산을 해주면 최종 정답은 168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수열의 항의 값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을 찾아내서 구분지어서 더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12번 보시면요. 첫째 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이 195래요. 이걸 우리가 좀 기호로 표현해보면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 195라는 건 S15가 195라는 거고요. 그 다음 16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 즉 A16부터 A30번째 항까지 합이 645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과 이 정보를 결합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S15인 195를 더해주게 되면 이거는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 이것과 이것의 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S30이 840이 된다라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얻은 단서는 두 가지네요. S15가 195 그 다음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인 S30이 84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냐? 등차 수열입니다.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합, 즉 S50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인 A와 공차인 D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 식과 이 식을 표현하게 되면 먼저 S15는 2분의 항의 개수 15 곱하기 2A 플러스 N-1D인데 N이 15니까 14D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2로 약분시킨 다음에 앞에 있는 15를 곱해주게 되거나 아니면 바로 195에서 여기 2는 이렇게 약분시키고 여기 15를 여기서 바로 약분을 시키게 되면 이거는 13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뭐냐면 A 플러스 7D가 13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은 S30 이거는 또 2분의 30 곱하기 2A 플러스 N-1D 즉 29D가 되겠죠? 이것이 840이라는 건데 자 바로 30과 840 그리고 2까지 약분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56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2A 플러스 29D가 56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연립방정식으로 이용해서 풀어주면 A가 마이너스 1 공차 D가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최종 정답 S50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S50은 2분의 50 곱하기 2A니까 마이너스 2죠.
플러스 49 곱하기 2가 되겠어요. 이걸 계산해주면 2400이 정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2라는 거죠. 정사각형 R1에서 이 R1의 한 변을 다시 대각선으로 하는 작은 정사각형을 R2, 다시 이 R2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작은 정사각형을 R3,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정사각형의 모양을 축소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유형, 도형이 반복되는 유형 모양을 가지면서 점차 이런 축소되는 형태를 갖고 있을 때는 우리 반드시 사용해야 될 성질이 무엇이냐? 닮음의 성질이에요. 도형을 같은 모양으로 축소를 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원래 도형과 그 축소시킨 도형은 닮아 있습니다. 닮음이에요, 두 도형은. 그래서 우리는 두 도형의 닮음비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데, 이 닮은 비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대응하는 변 길이의 비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응변을 선정할 때 길이를 알기 쉬운 변들로 설정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활용할 건 뭐냐면 이제 주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넓이의 비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넓이 비는 뭐냐면 닮은 비의 제곱과 같죠. 그리고 이 넓이비가 대부분 이런 유형의 문제에 공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닮은 비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공비가 나온다라는 건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거죠.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돼요. 즉 첫 번째 넓이, 첫 번째 도형의 넓이. 이것이 바로 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구해야 될 요소는 단 두 가지입니다. 닮은 비를 제곱한 공비와 첫 번째 도형의 넓이인 첫째 항만 구하면 돼요. 등비수열이 될 거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 문제를 한번 읽으면서 파악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만든 정사각형을 R3 땡땡땡이라고 하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을 계속 만들 때 n번째 시행을 거쳐 만든 정사각형 Rn의 넓이를 Tn이라고 했을 때, 이 넓이를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형태까지의 값을 더해서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즉, 이 정사각형의 넓이들을 점차 축소해서 구한 것들까지 해가지고 9개의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사각형의 넓이 자체가 정사각형 모양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소가 될 때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면서 넓이가 작아지고 있겠죠. 그 일정한 비율이 바로 공비가 되겠고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정사각형의 넓이끼리 정사각형의 넓이 이 Tn을 수열로 만들어 보면 이것은 등비수열이 됩니다. 왜? 일정 비율로 축소시켜서 도형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등차 수열로 나오잖아요. 등비수열꼴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비와 첫째 항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첫째 항 T1을 구해볼까요? T1은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건 대각선의 길이에요. 우리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2로 주어졌다라는 건 여기 길이 각도가 45도일 때 1대 1대 루트 2의 길이의 비를 가지므로 즉
루트 2배가 돼 있는 거네요. 이 길이에 비해.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몇이 되겠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T1은 이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공비를 구할 건데 공비는 무슨 비? 넓이 비라고 그랬어요. 넓이 비는 닮은 비의 뭐다?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닮은 비를 구하면 됩니다.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들 사이의 길이의 비인데 잘 보시면요. 첫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2고요.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보면 자, 이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대각선으로 쓴다 했으니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2고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이기 때문에 닮은 비는 2대 루트 2예요. 근데 이왕이면 첫 번째 거에 비해서 두 번째 게 얼마가 됐냐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걸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 2로 나눠주면 1대 2분의 루트 2가 닮은 비가 된다라는 거. 그럼 넓이 비는 1대 2분의 루트 2의 제곱인 것이기 때문에 1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때 그 비율인 2분의 1이 바로 공비 R이 되는 거예요. R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으로 구할 것은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의 답이니까 답은 R-1-R분의 1-2분의 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1 공비 R의 9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2분의 1이고 번분수 계산을 하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 빼기 4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128분의 511이 나오는데 이 형태로만 두셔도 충분하겠어요. 자, 이번엔 14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n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자.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뭐를 쓰는 거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첫 번째로 두 근의 합인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테니까 n분의 1이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인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m 곱하기 n 플러스 잘못 썼죠? 마이너스 n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는데 이 n이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이 수열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구해달라는 수열의 식이 알파 n분의 1 플러스 베타 n분의 1인 거를 통분해서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왜 통분해야 되냐면 이 식 이대로 놔둬선 이걸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파 n 곱하기 베타 n으로 분모를 통분한다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 문제에서 쓰라고 준 단서인 이 식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n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번분수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분자로 올릴게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만 앞으로 빼내게 되면 결국 정답으로 구해야 될 건 마이너스에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요. 이거 부분분수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부분분수를 활용해서 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을 분리시켜주면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여러 차례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는 이것은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된다라는 거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n에 마지막 항의 숫자인 2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의 정답은 마이너스 n 1 빼기 21분의 1이 되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1분의 2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수열 AN의 일반항이 즉 AN이 3n-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런데 주어진 식을 보면 2항 더하기 2항 더하기 2항 더하기 2항 즉 수열의 항들의 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수열의 합으로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단원의 목적과도 맞겠죠. 자, 수열의 합으로 표현하려면 우리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이게 첫째 항 1항이고 이게 제2항 제3항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일반항식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항식을 찾는 요령으로 앞에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의 번호와 여기에 있는 숫자들과의 연관성을 꼭 찾아야 해요. 보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수열의 항이 이 항의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받는 항이 되겠고 뒤에 곱해져 있는 건 이 항의 번호보다 몇 큰, 그쵸? 1이 큰 거죠. 그럼 이거 몇 번째 항이다? 9번째 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이 수열의 일반항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파악해서 이 식을 수열의 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식을 펼쳐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는 저기다 k를 대입한 3k-2 ak 플러스 1은 여기다 괄호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한 3k 플러스 1이므로 이대로 놔둬서 안 되죠?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9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의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2412가 나온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들을 수열의 합으로 인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번호, 일반항을 찾아서 합의 기호를 이용해 표현하는 방법, 이런 유형의 문제 잘 보시고요. 자, 16번 보시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관한 문제로 학생 n명을 두 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한답니다. n명의 학생을 두 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an과 an 플러스 1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는데 우리 이 항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문제를 인식하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an은 뭐라고요? n명을 몇 조로 나누는? 두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an 플러스 1을 단순히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제에서 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려 했으니까 기존에 n명에 한 명을 추가해서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an 플러스 1을 an을 이용해서 즉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n명과 거기에 이 플러스 1 추가된 한 명을 포함시켜서 어떻게 두 조로 나눌 것이냐를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이 기존의 n명 플러스 한 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냐면 우리 기존의 n명을 두 조로 나눠요.
A, B 두 조로 나눈 뒤. 이 플러스 한 명이 두 조 중 하나를 고르는 거죠.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n명을 A, B 두 조로 나눈다라는 건 이 경우 자체 방법의 수 자체가 A, n가지예요. 맞습니까? 네. 기존의 n명 자체를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A, n가지인 거니까 이렇게 A, n가지로 해서 두 조로 나눈 다음에 마지막 추가된 한 명이 A로 갈래, B로 갈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n명을 두 조로 나눈 거에서 그 나머지 두 조 중 마지막 한 명이 어디로 갈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 곱하기 2를 해줘서 2AN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기존의 n명을 그냥 한 조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을 그냥 혼자 한 조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죠. 이게 몇 가지겠습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한 가지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인 a n 플러스 1은 이 방법과 이 방법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의 합인 2a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n은 2 이상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던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도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관심이 있다면 하노이 탑을 옮기는 경우의 수를 마찬가지로도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좀 더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n이 5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 2의 n제곱이 n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면 두 가지를 보여야 되죠. 첫 번째로는 n이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n이 5일 때 좌변을 구해보시면 좌변은 2의 5제곱으로 32가 되겠죠. 그 다음 우변은 5의 제곱으로 25이므로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저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n이 5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보였고, 두 번째로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n이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하지만 이 k도 역시 5 이상이겠죠. 이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그리하여 얻을 수 있는 부등식이 바로 뭐냐면 2의 k제곱이 k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기억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결론은, 지금 이게 늘 얘기하지만 이게 가정입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냐면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의 식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즉 n에다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좌변을 비교하세요. 2의 k제곱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게 하고 싶다면 기의 양변에 뭘 해줘야 될까요?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2의 k 곱하기 2가 양수 2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등식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때는 나머지 우변을 정리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였는데 부등식의 문제에서는 얘를 정리해서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논법이 바로 뭐냐면 3단 논법이라는 걸 추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부등식을 증명할 때만 쓰이는 내용이에요. 3단 논법이 뭐냐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결론은 A도 누구보다 크다? C보다 크다라는 거 보이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부분을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B라고 하면 지금 현재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가정으로부터 얻어낸 상태예요. 자, 이거 2의 K 플러스 1제곱인 거니까 이게 그럼 결국 A가 되겠고 얘를 C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 무엇을 하나 보여주면 되냐면 B가 C보다 크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주면 됩니다. 이 B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B에서 C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할 것은 무엇이냐면 B가 C보다 임을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B에 해당하는 식인 2K 제곱에서 C에 해당하는 식인 K 플러스 1의 제곱을 빼주면 이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런데 K 마이너스 1은 K가 5 이상의 수이기 때문에 4 이상의 수거든요. 4 이상의 수를 제곱했으니 당연히 2보다 크겠죠? 그럼 얘는 0보다 클 겁니다. 따라서 B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무엇을 보일 수 있게 됐냐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이 2의 K제곱보다 크죠? 즉 기존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갖고 있던 거에서 다시 2의 K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C보다 크다라는 걸 보였으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므로 이 부등식은 5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등식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때는 좌변을 맞춰놓고 우변의 식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맞추는 게 유형이었다면 부등식을 증명할 때 이 3단 논법이 반드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더 어렵거든요.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의 문제들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꼭 교과서와 보조교재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보신 다음에 시험 문제를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